자, 드디어 최초의 인간형 가정용 로봇 네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와,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그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롭고 또 어쩌면 좀 기묘한 이야기까지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네오를 선주문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무려 2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이 가격만 딱 봐도 감이 오시죠? 아, 이건 아직 우리 모두를 위한 제품은 아니구나. 기술에 정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답터들을 위한 일종의 프리미엄 제품이구나 하고요. 개발사인 원엑스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선언합니다. 최초의 인간형 가정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요. 와, 정말 꿈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귀찮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라니 정말 상상만 하던 미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 너무 좋아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드는 질문이 있죠. 근데 뭔가 함정은 없나? 하는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과연 뭘까요? 자, 그럼 먼저 네오의 외형, 그러니까 이 로봇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네오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로봇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장 로봇들은 어때요? 무겁고 힘이 엄청 세고 끽끽거리는 기어로 움직이죠. 하지만 네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게는 약 30kg 정도로 훨씬 가볍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힘줄 기반 모터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근육이랑 힘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훨씬 조용하고 섬세하고 무엇보다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 환경에서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혹시 그래도 로봇인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네오가 호두를 깨려고 했는데 실패했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오는 우리를 위협할 만한 초인적인 힘을 가진 게 아니라 딱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힘을 갖도록 일부러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거죠. 그럼 지금 당장 네오가 일을 얼마나 잘할까요? 아직은 좀 서툴러요. 3m 떨어진 곳에서 물 한 병 가져오는데 1분 넘게 걸리고요. 접시 3개를 식기세척기에 넣는 데는 5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충전도 해야 하고 열 식히느라 쉬기도 해야 해요. 근데 이렇게 느리고 서툴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네오가 사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 네오의 모든 움직임들, 과연 그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정말 네오 혼자서 한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네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기는 사실 다른 방에 있는 원격 조종사고 자기 진짜 이름은 튜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오는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튜링이라는 사람이 마치 아바타처럼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술을 바로 원격 조작, 영어로는 텔레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해요. 조종사가 VR 헤드셋을 쓰면 로봇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로봇의 팔다리가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죠. 정말 비디오 게임 같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핵심은 바로 AI 훈련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 조종사가 컵을 잡고 문을 여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고화질 영상 데이터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 네오가 사람 없이도 혼자서 척척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인공지능의 아주 중요한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이 사용자, 그러니까 네오를 집에 들여놓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뭘 포기해야 하고 또 뭘 얻게 되는 걸까요? 개발사는 이 방식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빅시스터 원칙입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무서운 빅 브라더가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한 큰언니나 큰누나 같다는 거죠. 얼마나 도움을 받을지, 언제 도움을 받을지는 전부 사용자가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일종의 사회적 계약인 셈이에요.
사용자인 우리는 뭘 제공하죠? 우리 집이라는 공간과 우리의 생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뭘 얻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쓸모 있어지는 로봇을 얻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AI의 미래를 내 집에서 함께 키워나가는 과정에 동참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로봇의 허술함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로봇이 스스로 빨래를 갯는데 마치 사람이 갠 것처럼 칼같이 완벽하지 않고 좀 삐뚤삐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개어져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유용하다는 거죠. 완벽함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개발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원격 조작은 사용자가 먼저 허락 버튼을 눌러야만 시작되고요. 조종사의 화면에서는 집안의 사람들이 전부 흐릿하게 블러 처리돼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안방이나 화장실처럼 여긴 절대 안 돼 하는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로봇이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네오라는 로봇의 등장이 단순히 신기한 제품 하나가 나온 걸 넘어서 우리 삶과 기술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이죠. 사실 우리는 가정용 로봇을 상상할 때 항상 두 가지 그림을 떠올려요. 하나는 만화 제트슨 가족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즐거운 친구 같은 유토피아. 또 다른 하나는 영화 엑스마키나처럼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네오에는 여러 안전장치가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뜨거운 냄비나 날카로운 칼 혹은 너무 무거운 물건은 아예 짚지 못하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겹의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위험한 행동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주 유용한 로봇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오를 사는 사람들은 완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집을 일종의 학교로 제공해서 마치 아이를 키우듯 AI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죠. 결국 네오는 그냥 로봇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그동안 컴퓨터 속에만 있던 인공지능이 진짜 몸을 가지고 우리 현실 세계로, 그것도 가장 사적인 공간인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로봇을 함께 키워내기 위해서 로봇의 눈을 통해 내 집안을 들여다보는 그 낯선 원격 조종사를 과연 당신은 허락할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대답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